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요, 5월 10일,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.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, 다우지수가 0.02%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, 나스닥은 0.44% 하락 중에 있습니다. 다우지수는 보합선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,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큰 변동성은 없는데, 일단 오늘보다는 이제 내일,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죠. 수요일 저녁에 CPI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.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요것도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관망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고,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의 요것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좀 될 수 있는데, 지금 오늘 당장 합의가 될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6월 달까지 합의가 안 되면 디폴트 날 수 있다. 우려감이 있는데, 여태까지 한 번도, 이런 문제로 디폴트 된 적은 없어요. 시간은 질질 끌어가지고, 미국이 파산 한 해 만에 이런 적은 있어도 한 번도 파산한 적은 없습니다. 그런 걸로 만약에 현실로 이루어지면은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지수 이제 떡락하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그런 일은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려감으로 하락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게 빨리 연장이 좀 돼야 되는데, 그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. 일단 뉴스들도 이렇다 할 만한 뉴스가 없는데, 역시나 좀 돌고 도는 뉴스가 좀 많습니다. 일단 푸틴이 러시아 상대로 진짜 전쟁이 벌어질 거다. 전승절에 전쟁이란 단어를 이제 썼다 해서 이제 요거로 식량, 천연가스, 그리고 전쟁 관련주 이렇게 좀 오르긴 했어요. 러시아 대통령이 전승절을 맞아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진짜 전쟁이 벌어졌다. 이걸로 인해서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커진 건데, 만약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유가도 이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제 식량 가격이 또 널뛰거나 이래야 되는데,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이 좀 테마성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요걸로 좀 시간 내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. 일단 차트는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. 일단 식량 쪽에서 미래생명자원, 한일사료, 고려산업, 팜스토리, 한탑, 누보, 대주산업, 그리고 천연가스 쪽에서는 GSE, 대성에너지, 중앙에너비스, GS글로벌, 흥구석유. 그러니까 유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쪽하고 좀 나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GSE와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유가 상승 관련주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, GS글로벌, 흥구석유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GS글로벌은 석탄 관련주 쪽으로도 엮여요. 전쟁 관련주는 퍼스텍, 빅텍, 스페코, 한일단조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종목이 좀 많아서 빨리 좀 보고 넘어갈게요. 자, 이쪽 테마들 보면은 다 좀 상승은 좋고 좀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어요. 시간외로 상한가, 미래생명자원, 한일사료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데, 보시다시피 이제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,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식량 합의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강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건데, 그걸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오버해가지고, 받아들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, 저는, 아침에 갭등,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 영역 아니면은, 신규 매수는 좀 그렇게 권해드릴 만한, 테마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언제든지 재료 소멸 나올 수 있고, 그리고,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지,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전쟁이 나서 크게 이제 선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갭 뜨는 것만 좀 보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지나 그런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천연가스 쪽에서는 GSE, 대성에너지, 그리고 뭐 GS글로벌, 흥구석유, 이런 종목들 역시나 이제 갭으로 뜨기 때문에 일단 차익실은 나오는지, 대장주가 밀리면은 이등주, 삼등주는 더 밀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. 그래서 대장주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, 일단은 전정관련주 쪽에서는 퍼스텍이 시간 내로 제일 좋았네요. 장중에는 한일단조가 그나마 좀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데, 퍼스텍, 스페코, 빅텍, 시간열은 조금씩 올랐어요. 퍼스텍이 그나마 3% 상승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쪽 테마는 관심을 좀 안 두고 있어요. 그렇게 썩 좋아할 만한 테마는 아니라서 일단 보내줄 예정입니다. 자, 그리고 존재감이 다르다. 한국서 푸대접 받는 의료 AI, 해외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다. AI 기술에서는 한국이 미국 등 뒤처졌지만 의료 쪽에서는 존재감이 다르다는 평가다. 하지만 건강보험수가 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국내에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. 일단 의료 AI도 좀 계속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업종이긴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좀 기사가 좀 나왔고요. 실적적인 면에서 좀 확인을 좀 하려고 저도 좀 지켜는 보고 있어요.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회사적으로 이제 재무 상태가 좀 좋다. 그러면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일단 관련주 쪽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루닛, 뷰노, 딥노이드, 셀바스 헬스케어 뭐 이렇게 적어 드리긴 했는데, 루닛하고 뷰노가 제일 좀 언급이 자주 되는 종목이에요. 그래서 루닛이 어제 좀 빠지긴 했는데 아직 20일선 자리는 지지하고 있고요.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전고점 자리 한번 돌파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뷰노 일단은 급등한 이후에 뭐 딱히 이슈가 없어서 그냥 조정 받았는데, 이렇게 좀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좀 안착해서 올라올지,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올라오면서, 거래 대금이 지금 한 20억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말고요. 조금 더 강한 거래 대금으로 안착해서 올라와야지만 좀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딥노이드,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. 셀바스 헬스케어는 거래 대금이 좀 최근에 다시 또 올라오나 했는데, 어제는 또 거래 대금이 줄었어요. 그래서 21선 자리는 안착을 했는데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8,000원 정도까지는 안착이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재료가 나와야겠지만 어찌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도 관종에는 넣고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식약처 K 계량신약 개발 지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 그래서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한다라고 합니다. 요게 이제 9일 날이니까 어제 열린 건데, 요거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. 지금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, 기사 내용 말고 여기 이제 들어갔었던 아마 기사 내용에도 종목들이 좀 언급이 된 것 같긴 한데, 요거 자료 찾아보니까 언급된 기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이큐어, 한미약품, JW, 중해제약, 보령, 한 두 종목 더 있는데 시총이 너무 커서 배제했어요. 그래서 이 종목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아이큐어는 전에 좀 상승이 좀 나오는 듯 하다가 좀 밀렸거든요.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없어서 조금 여기서 거래 대금 터졌을 때가 거의 한 200~300억 정도 터졌을 때 슈팅이 좀 나왔으니까 뭐 최소 그 정도는 나와야지 뭐가 좀 액션이 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미약품 시총은 좀 큰데 최근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.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여전히 21선 자리 지지해주고 있고요.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해주면 뭐 또 전고점 자리까지는 테스트하러 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 외에 이제 JW 중해제약 어제 흐름이 좀 좋았죠. 거래 대금은 한 280억. 시장 대비해서는 뭐 적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많다고도 좀 보긴 어려운 거래 대금입니다. 일단 저항대 자리까지는 올라왔고요.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령, 보령은 거의 이제 거래 대금도 없고 횡보만 해요.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은 한미약품 그리고 아이큐
JW 중해제약도 일단 하루 정도는 좀 관망했다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당장 노리시기보다도 하루 정도 좀 기다렸다가 지지가 되는 라인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월 40만원은 기본이다. 게임에 빠진 40대 역대급 돈 썼다 해서 3개월 동안 2조 원의 지출. 예, 요즘 40대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한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이런 게임하고 뭐 자기 관리에 돈을 좀 많이 쓰긴 하나 봐요. 예, 뭐 유부남들은 뭐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렇게까지 뭐 40만원씩 들여가면서 게임 못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거는 둘째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매출 기대감이 일어날 수 있다. 전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는 좀 실망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, 넥슨 게임즈는 이미 실적 발표 나왔고요. 양호한 실적 나왔죠. 그래서 게임주들이 좀 살아나나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해요. 그래서 뭐 점차 좀 나아져야 되는데 뭐 신작 게임이라든지 뭐 새로운 게임 형태가 좀 나와야지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. 계속 핸드폰으로 이제 가짜 시스템으로만 매출을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게임 관련 종목들도 일단은 좀 당분간은 좀 힘이 없더라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관련주로 넥슨 게임즈, NC소프트, 넷마블, 위메이드 이렇게 좀 넣어봤습니다. 일단 넥슨 게임즈는 블루아이카이브가 중국에서 예상외로 제 예상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다른 게임들도 이제 출시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5월 말쯤에 홍콩하고 대만에서 게임 출시가 좀 있다. 히트2인가요? 그게 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잘 돼서 반등했으면 좋겠고, 일단 넥슨 게임즈가 그나마 게임즈 중에서는 최근에 흐름이 제일 좋고요. 그다음에 NC소프트 일단 저점에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일단 이것도 거래 대금이 한번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. 넷마블 그리고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가 양대 마켓 1위 했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는데 실적 발표는 예상에 좀 못 미쳐서 좀 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넥슨 게임즈 괜찮아 보이고요. NC소프트도 이제 저항대 자리 돌파해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위메이드는 글쎄요,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한번 좀 관망했다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넷마블은 일단 거래 대금이 좀 너무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배제해서 일단 넥슨 게임즈나 뭐 NC소프트 게임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뭐 네오위즈라든지 뭐 다른 기타 다른 게임주들도 움직임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그렇게 재미없고 거래 대금이 없어서 저도 좀 매매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CPI 지표 발표 나오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 지나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이후로 한번 종목들도 좀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주도 테마가 좀 나오면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